자, 이 발표 불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열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발표 불안이나 열정이나 뭐 긴장 떨림이나 뭐 이게 다 뭐냐면 영어로 뭐 exciting 된 상태죠. 맞아요? 네. 흥분된 상태잖아요. 네. 흥분된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면은 긴장 떨림이나 발표 불안이 되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자신감의 열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흥분이 없는 스피치가 좋아요? 흥분이 있는 스피치가 좋아요? 흥분이 있는 스피치가 훨씬 낫지 않아요? 흥분이 없이 그냥 잔잔한 맥 없는 그 스피치보다는 좀 가슴 들뜨고 흥분된 이런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99%의 스피치 기교보다는 1%의 열정의 스피치가 훨씬 더 훌륭한 스피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발표 불안하고 고맙다. 시작. 발표 불안하고 고맙다. 긴장 떨림하고 고맙다. 긴장 떨림하고 고맙다. 이게 고맙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막 없애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긴장 떨림, 이게 열정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참 좋은 거네. 스피치에 참 중요한 자산이네.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은 긴장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오시는데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긴장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됩니다. 긴장 떨림을 좋은 쪽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자, 긴장 떨림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스피치로 활용을 해야 되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맥 없는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첫 만남의 법칙. 우리 이제 첫 만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발표 불안도 첫 만남 심리 가족의 환경 속에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장이 바로 첫 만남인데, 여러분들이 긴장 떨림도 표현을 하셔야 돼요. 긴장되면 긴장되는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이 모든 나의 이런 내면의 세계를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나 이런 걸 숨기려면 할수록, 숨기려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커지는 겁니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걸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줄 수 있다. 이른바 개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방할수록 줄어든다. 자, 개방할수록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 긴장 떨림이 왜 불안, 긴장 떨림이 되느냐, 왜 심화되느냐 이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 이거. 떨리는 건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남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고 얕볼 수 있고 이 창피한 일인데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를 바꾸셔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불안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긴장 떨림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를테면 신부가 예식장에 처음 들어갈 때 편안하게 들어가야 돼요. 좀 긴장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긴장하면서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럼 신부가 긴장하면서 들어가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죠? 네.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입 사원이 회사에 첫 출근할 때 긴장하면서 출근해야 됩니까? 편안하게 출근해야 됩니까? 긴장 출근해야 되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하면서는 약간 긴장되고 떨리는 이런 걸 자연스러운 현상을 안 보느냐 이거죠.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내가 처음이니까 긴장이 될 수도 있구나. 경험이 부족하니까 좀 긴장될 수도 있구나. 이걸 좀 더 많이 반복하면 편안해지겠네.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긴장 떨리면 좀 더 경험을 반복하라 이 말이죠. 자, 뭐라고요? 그렇죠. 좀 더 경험을 반복하라라는 우리 무의식의 행동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되고 떨리니까 반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안 하려고 그러죠.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할 자리 있으면 피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긴장 떨림이나 뭐 불안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피할수록 커지는 겁니다. 피할수록 커지고 직면할수록 줄어든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체계적 둔감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보면 이게 이제 이 세 번째 문제 봐봐요. 대결과 행동의 법칙. 대결할수록 이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폐기의 긴장이 두 번째 놓으니까 한 80 정도로 줄어들어 있어요. 세 번째 놓으니까 한 70, 네 번째는 한 60, 뭐 다섯 번째는 한 50.
이렇게 한 10번 이상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긴장 떨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체계적 둔감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 요거는 발표 불안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백영재 선생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 불편한 사람을 우리가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함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 우리가 처음 만나면은 100% 이제 불편함이 있겠죠. 두 번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90, 80 줄어들어.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직면하다 보면 이게 이제 줄어들다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영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하는 분들이 고객을 만날 때 막 낯선 고객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낯선 고객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영업을 못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두렵지만 낯선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서 또 면담을 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나 또 아는 사람이나 차이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행동과 대결의 법칙인데,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두려운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두려움하고 자신감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두려움과 자신감은 한 묶음이에요. 두려움의 끝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끝은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왜? 두려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자, 불편함의 끝은 불편함일까요? 불편함의 끝은 편안함이에요. 불편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편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어색함의 끝은 어색함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색함의 끝은 익숙합니다. 어색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다. 이걸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그걸 잘 모르냐면은 충분한 반복을 안 하니까 그래요.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을 하면 어색한 익숙함으로 바뀌는데 어색한 행동 한두 번 해보니까 그대로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또 회피를 한단 말이죠. 불편한 행동 한두 번 해보니까 또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피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불편함을 고스란히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복을 해버리면은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두려움도 자신감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양극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양극성, 양쪽 끝에 있는 이 실패와 성공이 같은 것이고 불행과 행복이 같은 것이고 미움과 사랑도 같은 것이고 불편함과 편안함도 같은 것이고 불행과 행복도 같은 것이다. 이쪽 끝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이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없애고 싶고 너무너무 얄미운 그런 정말 없애고 싶은 존재로 봤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불행의 끝에 가보니까 불행의 끝에 행복이 있고 실패의 끝에 성공이 있더란 말이에요. 불편함의 끝에 편안함이 있더라. 두려움의 끝에 자신감이 있어. 이게 원리가 이해되십니까? 네. 그 중간에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대결. 자, 불편한 행동을 대결하고 직면하다 보니까 편안해지더라. 어색한 행동을 대결해서 이겨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더라 말이에요. 두려운 행동을 막 대결해서 이겨내니까 자신감을 바뀌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이나 대인 공포증이나 이 모든 공포증은 회피를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키운 마음의 병입니다. 회피하다. 어릴 때부터. 소5때 약간 이제 발표가 떨어져서 이제 긴장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계속 대결해서 이겨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 잘했겠죠. 근데 소5때 한번 떨었던 경험 때문에 계속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커졌겠죠. 처음에는 작은 두려움인데 두 번째 피하니까 좀 더 큰 두려움이 되고 좀 더 피하니까 더 큰 두려움이 계속 커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면 피할수록 이렇게 두려움이 배가가 됐다. 요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발표 불안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건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랑 싸운다든지 뭐 영업하는 사람 고객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계약 체결이 안 돼서 좀 불편한 관계가 된다든지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뭐 부부 싸움을 해서 또 불편해진다든지 또는 뭐 집안 형제들까지 불편한 또 형제들 있잖아요. 뭐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뭐 그죠? 그 불편함 우리는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안 보면 그럼 편안해지느냐? 그때 그 당시는 편안해. 그렇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불편함이 더 가중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절대 피하면 안 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피하지 말고 이겨내요. 자, 직면에서 이겨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걸 얻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직면하세요? 어려운 숙제예요. 네.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해보다 보면 인생의 대부분의 그 어떤 문제들이 나중에 대결해서 이겨내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이 발표 불안이 큰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들. 근데 대결하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정말 좁쌀만큼 작은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직면에서 나중에는 가중이 되는 건 아는데 직면에서 이겨내면은 승리하는데 네. 제가 우리 시대 식구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 이제 신우인데 네네네.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안 만난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굉장히 지금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화해를 했다면 얼마나 편안한 관계가 됐겠습니까? 근데 10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 관계가 굳어졌겠냐고요. 갈수록 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 굳어지겠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어려운 숙제. 도저히 녹일 수 없는 그런 정말 굳건한 이제 어떤 장벽처럼 이렇게 관계를 근데 갈라놓겠죠. 이제 몇 번 이제 다가갔는데 저쪽에서 너무 이렇게 거절하니까 어쨌든 나보다도 또 남편하고 너무 또 관계가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평생 안 볼 것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평생 안 봐버리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봐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 봐야 되는 관계 같으면 해소를 해야지. 우리 식구들은 다 모이는데 꼭 거기만 빠져요. 식구들 모임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사과를 하는 것, 용서를 하는 것, 뭐 화해를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기술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 배우고 활용을 하셔야죠. 뭐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용서할 수 있죠. 그렇죠? 진심 사과해도 용서 안 돼요?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그럼, 진심으로 사과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됐죠. 어쨌든 그렇고 8살의 법칙 이제 이번에 8살의 법칙을 같이 보신다면은 요건 이제 이 불안, 긴장, 떨림 이런 것 하나의 엉어리거든요. 엉어리. 그러니까 이건 이런 원리예요. 자, 계속 내가 참다 보니까 뭐가 되죠? 감정이 억압이 되겠죠. 억압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엉어리가 돼요. 엉어리. 엉어리는 다른 말로 한이 뭐가 되느냐? 화병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참고 지냈던 세월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해소를 했으면 참 좋은데 내가 많이 참고 지냈구나. 그래서 괴물은 자 어릴 때 죽이면은 빨리 죽일 수 있지만은 너무 성장한 뒤에 죽이려면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의 괴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작은 미움이 있을 때 미움을 없애버리면 미움은 없었죠. 근데 작은 미움이 있을 때 이거 없애야 되는데 이걸 계속 키우다 보면 큰 미움이 되다 뒤에. 그렇죠. 이제 어떤 분노가 되겠죠. 분노. 두려움도 처음에 약간의 이제 불편하고 긴장되는 건데 이걸 계속 키우다 보니까 공포가 되고 공포. 부부 관계도 보면 좀 작은 갈등이 있을 때 그냥 화해하고 그랬으면 좋은 관계 될 텐데 그걸 이제 계속 쌓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커지고 부부 갈등을 이혼으로 하는 거죠. 뭐 저는 그런 건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이건 내가 많이 참고 지냈구나. 그때 해소를 못하고 막 내 가슴 안에 쌓고 지냈던 게 참 많이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크게 소리를 지르고 크게 웃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랄 발광을 해야 돼요. 오도 방정을 들어야 돼. 자 지랄 발광을 한다 시작. 오도 방정을 뜬다. 자 지랄 발광 오도 방정이라는 말이 물론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럼 지랄 발광 오도 방정을 떨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랄 발광 오도 방정을 떨지 않으면은 이 해소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도 아까 보니까 너무 참고 지냈던 게 있는데 아직은 지랄 발광 오도 방정 수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얼마나 이미지 관리를 잘했겠냐면 생각해봐요. 이 나이 되도록 그죠? 그 모든 아는 분들이 김민자 선생님만 우아하고 고귀하고 막 이렇게 바라볼 텐데 이런 분이 막 진짜 지랄 발광 오도 방정 들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잘 놀아요 교수님. 예? 잘 놀아요 저. 잘 놉니까? 근데 목소리를 그렇게 키우셔야 되는데. 아니 저 근데 지금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고 그럼 다음 주에는 진짜 지랄 발광 오도 방정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하셔야 돼요? 그러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아지경으로 가버려야 돼. 우리 우정희 위원장님처럼. 자, 무아지경에서 밖에서 보면 미친 년이야. 예를 들어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요걸 써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이제 그냥 오바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막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막 액션을 막 이렇게 과장된 액션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법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이거 심리 치료법입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겁니다. 사무국장님 이렇게 해서 보세요. 아까 사무국장님 그렇게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도 참고질 했던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얼굴로 좀 밝아지고 에너지도 너무 긍정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네. 비워야 된다. 자,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비워야 채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걸 우리가 굳이 갖고 살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보면 옷장에 큰 옷을 안 비우고 그대로 놔두면 새 옷이 못 들어가잖아요. 신발장에 그 헌 신발 다 버려버리면 새 신발이 들어갈 텐데 안 비우면 그대로 헌 신발이 쌓여있다는 거죠.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감정을 비워버리면 새로운 감정이 다시 내 가슴에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편함, 뭐 분노, 억울함, 뭐 슬픔, 두려움, 긴장감 이런 거 막 비웠어.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어올까요? 새로운 감정인데 이게 긍정적인 감정일까요? 부정적인 감정일까요? 긍정적인 감정. 그렇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원한 느낌, 뭐 후련한 느낌 이런 게 들어요. 우선 시원한 후련한 느낌 속에 자신감도 생기고 뭐 열정도 생기고 뭐 사랑도 생기고 뭐 살 것 같은 어떤 희망도 생기고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소를 해라. 소리 지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실컷 이야기한다. 시작. 실컷 이야기한다. 실컷 이야기한다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말을 잘하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의 감옥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감옥. 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말을 이렇게 해야지. 목소리는 지금 너무 큰 거 아니야? 좀 목소리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말 속도는 빠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마음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set myself free. 이거로 나 자신을 해방시켜라. 나 자신을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둬라. 자, 나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둔다. 가만히 내버려둔다. 이거는 뭐냐면 입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이 시키는 대로. 예? 우리 입은 말을 하는 게 편안할까요? 말을 안 하는 게 편안할까요? 어떻게 편안할지 한번 생각해봐요. 말을 안 하는 게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 나와서 가만히 한번 서 계셔보세요. 말을 하지 말고. 아니 진짜 한번 해보세요. 1분 동안 말을 하면서 있는 게 편안한지 말을 안 하고 1분 동안 서 있는 게 편안한지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말 안 하는 게 훨씬 불편하다니까요. 앞에 놓으면 그래서 무슨 말인가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그 순간에 가장 적합한 이 분위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말을 하게끔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내부가. 그래서 말을 못할 것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면 무슨 말이든지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마이크 들이면 그냥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사실을 왜 믿지 못할까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그 모임에. 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다 보면 그 다음 말이 생각이 난다 안 난다? 나죠. 자, 우리 NLP 트레이닝 할 때 제가 2005년도인가 그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첫 말을 그냥 주는 첫 말을 해주면 그 다음 말 이어서 3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3분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윤미영 선생님한테는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시댁에 갔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한 거.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또 이렇게 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말 이어서 한 거. 근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첫 말을 띄워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 말을 3분 동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정말 많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배운 게 뭐냐면은 우리 무의식은 이미 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자, 우리 무의식은 이미 말을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자기 무의식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무의식을 믿지 못하니까 막 원고를 써야 되고 달달 외워야 되고 뭐 높낮이 체크하고 어쩌고 막 난리 법석을 뜨는 거. 그렇게 원고에 의존하는 사람은 평생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으면은 원고를 집어치우는 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원고 없이 이야기하는 거. 근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앞에 나와서 3분이고 5분이고 이야기해보는 그 훈련부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됐습니까? 네. 그걸 하시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말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혼이. 그리고 대한민국에 저만큼 발표 불안이나 이 스피치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훈련을 잘 시키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진짜. 스피치와 관련해서 훈련을 저만큼 시킨 사람이 있고 변화시킨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와 보시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그 학자 출신의 스피치 트레이너가 아니에요. 저는 스피치 훈련을 하기 이전에 제가 지하철에서 스피치하고 빌딩을 타면서 빌딩 속에 영업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현장 속에 한 3만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그런 걸 몸으로 익히고 제가 뒤에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뒤에. 말을 잘하고 난 이후에 저는 스피치 이론을 공부했지 처음부터 이론 공부하고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하면은 조금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어떤 대상을 통해서 말을 하더라도 이미 그 자리에서 최상의 아니 최고의 말을 잘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내 무의식은 그 모든 걸 갖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원고에 의존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불안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처음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은 아무 준비 없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우리 백원경 선생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30분 동안 말하도 시켜드렸죠. 그때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때? 너무 잘했죠. 제가 기억하는 30분 동안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없었어요. 자, 축하의 박수 한번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백원경 선생님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김대자 선생님도 잘했고요. 여기 윤미영 선생님, 뭐 남구로 선생님, 그 누구든지 간에 세워서 그냥 시간만 들이면 말을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자신을 믿으세요. 나는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어떤 스피치와 관련해서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트라우마, 이제 마음의 충격,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런 거는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명 중 한두 명 정도 치료받을 사람이 있지 대부분은 잘못된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실컷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4번의 노력 역행의 법칙. 노력.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게 노력 역행의 법칙입니다.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할수록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노력 자체를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 그 심리치료에서 역경치료라고 해요. 역경치료. 오히려 반대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딸꾹질을 할 때 딸꾹질 멈추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딸꾹질 심해지지 않나요? 그 원리와 똑같아요. 근데 딸꾹질 자체를 그냥 신경 안 써버리고 뭐 재밌는 코미디 프로를 보거나 유머 어떤 프로를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없어지죠? 자, 이 스피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 긴장하지 말고 떨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뭐 잘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자체를 노력을 해버리니까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없애고 싶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 모든 문제들 용서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니 그 문제마저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를 스피치의 자원으로 활용했어. 어떻게 스피치를 잘하는데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역이용을 해야 된다. 긴장 떨린 걸 어떻게 역이용해서 말을 잘하는데 써먹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장 떨린 걸 어떻게 없애지? 이게 아니고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뭐 이런 거. 실수하면은 여러분들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실수의 좋은 점도 있잖아요. 실수하면 뭐가 좋아요? 경험. 실수를 하면은 그 사람 좀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 좀 인간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너무 빈틈없이 잘하면은 저 사람 너무 완벽해 보이고 뭐 예를 들어 바늘구멍 하나 찔러도 피 안 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죠? 근데 뭐 좀 실수도 해주고 뭐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진정성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분 중에 그 한국 웃음치료연구소에 지금은 이제 많이 유명한 분인데 조정문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정문 아세요?
조정문 저하고 형님 동생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분이 이제 2007년도에 저한테 와서 스피치 훈련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고 기머거리, 쉽게 말해 청각 장애인이다 말. 근데 이분이 지금 대기업체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정문, 조정화, 조정호 웃음 치료 3남매 이렇게 아주 유명해요. 뭐 텔레비전 방송에서 많이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 조정문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 어떤 말더듬이나 뭐 이런 스피치에 대한 문제를 극복을 했느냐. 처음에 이제 강의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자기 문제부터 이야기해요. 예,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기머거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머거리고 제가 말을 더듬는데 어떻게 제가 강사가 됐을까요? 예, 오늘 강의 주제는 자, 조정문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기머거리면서 말을 더듬는 제가 명강사가 됐다면 여러분들도 명강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 기머거리, 청각장애나 어떤 말 더듬는 그런 창피한 부분을 동기부여를 하는데 활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분이 계속 말을 더듬었을까요? 말 더듬이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어요. 예, 이거 뭐 1년 2년 강의한 것도 아니고 거의 뭐 10년, 20년 강의를 해보니까 어느 순간 말 더듬이 없어졌어. 이거 뭐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긴장 떨림이나 불안이나 이런 거 이제 없애는 것보다는 이거 어떻게 써먹지, 어떻게 여기 이용하지, 활용하지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스피치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긴장 떨림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긴장 떨림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어떤 점이 좋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긴장 떨림도 좋은 점이 있다. 일단은 나한테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게 만들고, 그죠? 연습도 많이 하게 만들고, 또 인간미도 보여줄 수 있고, 인간적인 어떤 그 좀 휴머니즘적인 그런 느낌도 주고, 그죠? 나처럼 긴장 떨림 있는 사람들한테는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도 있고, 그만큼 어떤 교감이나 뭐 어떤 공감, 상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긴장 떨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더 많이 또 통찰하고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좋은 게 참 많이 있는데 나쁜 거 아니죠? 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뇌를 시켜야 돼. 긴장 떨림이 꼭 나쁜 건 아니야.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실은 내가 나쁘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쁘다고 정의를 내리는 그 순간에 나쁜 일이 되는 거지. 어떤 의미 부여, 해석을 하기 이전에는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냐면은 이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긴장 떨림도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네? 자, 실수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약간 두서없이 말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는 순간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 마라. 노력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여기 이용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바꿔먹으라.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 이제 그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집중의 법칙.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 원하는 것. 스피치를 할 때는 말하는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말하는 내용은 뭘까요? 자, 스피치의 주제, 핵심 내용, 그 내용과 관련된 어떤 스토리텔링, 마지막에 비전 동기부여, 그 다음에 행동 촉구 뭐 이렇게 준비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내가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한다면은 자, 이 말하기도 바쁜데 언제 긴장 떨림에 신경 쓰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10분을 이야기해야 된다면 100분 분량을 준비하세요 이거예요. 5분을 이야기해야 된다면은 50분 분량을 준비하세요. 10배를 준비해. 10배. 10배를 준비해서 내가 말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시간 5분밖에 안 돼. 그러면 어때 마음이? 야, 이 많은 내용을 내가 5분 안에 전달해야 되는데. 자, 할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가 긴장하고 떨고 실수할 시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대부분의 긴장 떨림이나 불안은 빈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빈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딱 5분 분량만 준비한 거예요. 5분 분량 준비하다 보니까 5분을 채워야 되는데 뭔가 부족해. 그럼 한 5분을 준비했지만 나는 4분 동안 이야기할
그런 내용밖에 없어. 그러면 1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1분 동안에 긴장되고 떨리고 실수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근데 5분을 이야기했는데 50분 분량으로 진짜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5분이 너무 부족해. 긴장 떨림이나 실수나 이런 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한 이유는 자 충분히 말할 내용이 숙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솔직히.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런 발표 불안을 1시간 동안 강의할 때 지금 제가 긴장 떨리면 실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발표 불안에 대해서 솔직히 10시간, 20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냥 책 없이. 10시간, 20시간 시작 그대로 이야기할 자신이 있어요. 네, 인정해요. 발표 불안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 딱 주면은 저는 뭐 10시간, 20시간 잠 안 자고 이야기할 자신 있어. 그냥 세워놓으면 그냥 마이크 주면 그냥. 정말. 그래서 제가 이 PPT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540시간이라 제가 540시간. 말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달할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긴장할 시간이냐 이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막 5분 이야기해서 막 내용 써가지고 막 외우고 막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중의 법칙은 이렇게 말할 내용의 1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1배가 내 몸속에 녹아 있어야 되고 내 입에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내가 소화를 하고 있으면은 그런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모든 스피치 전문가들은 전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잘 보세요. 스티브 잡스는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였죠. 스티브 잡스가 뭐 골프나 다른 거 강의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강의하잖아요. 자기 분야를 잘 아니까 강의를 잘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나라에 말 잘하는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은 자기 하는 거 어떤 정치나 자기 그 일 관련해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쪽이 말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나 변화 쪽에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치유, 변화, 자존감, 자신감, 그죠? 이런 쪽을 540시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저보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의하세요. 제가 강의할까요? 부동산, 골프 이야기하세요. 저 못합니다. 그래서 자 모든 말을 잘하는 스피치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에 정통하기 때문에 정말 준비 안 하더라도 수십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세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한 10만 명의 강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왜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느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이분들은 강의 컨텐츠가 없어요. 그냥 강사가 되고 싶대.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강사가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강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걸 강의하고 싶은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강의 컨텐츠가 없는데 강사가 되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강의를 하기 이전에 가르치고 싶은 자기만의 컨텐츠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 습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잘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없는데 그냥 강사가 되고 싶다 강의를 잘하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 스피치나 강의는 하나의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고 이 전달하는 어떤 수단이지 이 자체가 말을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죠. 자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의 법칙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분야에 정통해야 되고 자기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책이나 이런 전혀 관계없이 그냥 혼자서 10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에 이제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의미 있을 수가 없죠.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의 법칙. 대체의 법칙은 아주 중요한 거.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같이 느낄 수가 없다. 이게 대체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의 감정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달에 나와서 긴장 떨림을 느끼든지 편안함을 느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감을 느끼든지 두려움을 느끼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크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크면 자신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편안해지면 긴장 떨림이 없고 긴장 떨림이 심하면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쪽에 집중하냐면은 긴장 떨림이 없어야 되는데 실수 안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얼굴 빨개지면 안 되는데 목소리가 떨리면 안 되는데 이런 쪽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커지다 보니까 바로 이제 불안, 두려움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큰 불안이 그러니까 큰 불안이 자신감을 없애버리고 편안함을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치 할 때는 없애는 데 초점을 두면은 절대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는 거 반대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긴장 떨림 없애는 거 반대는 뭐예요? 긴장 떨림 반대는 뭡니까? 긴장 떨림 반대가 뭐예요? 편안함? 열정이죠, 열정. 큰 열정은 작은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없애거나 긴장 떨림을 없애는 쪽보다는 열정을 어떻게 키우지 이런 쪽으로 봐요. 열정. 자, 열정을 키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말하는 내용에 집중을 하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돼서 집중이 되면 열정이 커지는 거예요. 이 열정이 커지면 열정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없애려고 애쓰지 마라. 없애는 반대를 생각해라. 우리 치료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 이제 백웅영 선생님 저랑 상담하면서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막 이걸 없애려고 막 하는 것보다는 그 반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 닫힌 문이 있으면은 그 반대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린 문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이 닫힌 문만 바라보는 동안에 그 반대에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도 같은 거 올리는데 이 문제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문제의 반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 반대는 뭐죠, 여러분들? 문제 반대는 뭐예요? 문제 반대쪽에 있는 열린 문은 뭘까요? 그게 비전이거든, 비전. 그러면 요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 반대는 뭐죠? 이거죠, 이 비전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까지 가게 돼. 아, 나는 이 긴장 떨림 없어서 그냥 남들처럼 편안하게 말했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내 강사까지 될 필요 없어. 그냥 편안하게 말을 잘했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거 그러니까 제로. 자, 문제 없는 이 평균치를 원한다 이 말. 평균치. 평균치를 원하니까 이 평균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문제, 그러니까 닫힌 문 반대에 열린 문을 바라봐야 된다. 아, 내가 발표 불안했네. 그럼 이왕 하는 김에 스피치 강사가 되버려야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스피치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 불안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이 있어. 아, 우울증 있네. 이놈의 우울증 없애버리지가 아니라 우울증 반대 아예 그냥 내가 심리치료사가 돼버리죠. 아,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예. 자, 우리 이제 아까 우리 배우님 암도 마찬가지야. 암. 아, 암에서 내가 치료가 되게 되는 데가 돼. 아이고 잘 됐네 그냥 내가 암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암 치료 전문가 돼야지. 암 치료. 아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에 집중을 해버리면 결국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는. 자, 뭘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자, 없애고자 하는 문제의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를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암을 치료하려고 그래. 그럼 암이라는 그 단어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암이 암을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암 치료 전문가들이 다른 사람의 치료를 도와줘야지. 치료사, 치유사.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치유의 에너지를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나누기 위해서는 이제 긍정의 에너지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 중에 암에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치유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병에 걸리고 신체에 병이 걸리겠어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누고 다른 사람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뭐 하려는 사람한테는 항상 좋은 에너지가 모여든단 말이에요. 근데 스피치도 같은 원리거든요. 아, 긴장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했으면 좋겠어. 이 자체가 나는 긴장 떨림이 집착돼 있는 거예요. 긴장 떨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긴장 떨림 반대에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내가 스타 강사가 안 돼버리지. 사내 강사가 돼야지. 스피치 강사가 돼야지. 아니 리더십 강사가 되지. 아니 내 전문 분야에 전문 강사가 한번 돼봐야지. 그게 이제 승화네, 승화. 예, 그 반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반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산에도 제가 강의하는데 그 몇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아, 저는 2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긴장될 때가 있어요. 어떡하죠, 코치님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긴장 떨리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실망하셨나요? 네, 그래.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긴장 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 마음을 키우면 긴장 떨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경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장 떨림 반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심리치료사가 되든지 나 좀 긴장 떨리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든지 다른 쪽에 그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지. 지금 계속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근데 저한테 NLP를 배우면서 이제 비로소 그랬네요. NLP 지금 NLP 강의하거든요, 부산에. NLP 강의 들으면 맞네. 진짜 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옛날에 제가 다 이야기를 같이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영혼이 안 된다. 저는 영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업 변화시키는 게 너무 쉬우면서 어려운 게 이건 백지한장 차이거든요.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과 이걸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같은 맥락인데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의 구조에서 뭘 이루려고 하는 마음의 구조로 마음에 전환을 해버리잖아요. 이 마음의 전환은 어쩌면 1초 만에 가능할 수도 있어. 지금은 이 순간에 바꿔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바로 바뀌어버리면 돼. 그냥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건 난 이걸 이루겠어 이거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다. 박수. 요게 바로 대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에너지는 무조건 열정입니다. 열정. 좋은 감정입니다. 이쪽에 없애려고 하는 에너지는 무조건 두려움 쪽으로 얘기해요. 두려움. 이걸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놓여야 되지만은 이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열정에 놓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쪽에 놓여야 되는 게 좋아요? 열정이죠, 당연히. 그래서 큰 비전을 가지라 말입니다. 큰 비전을 가진 사람 중에 많이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옛날에 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뭐 요즘 태종 이방원이 뭐 재밌잖아요. 이방원이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인들 뭐 역사적 인물들 중에 많이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비전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완의 법칙 시작. 이완의 법칙. 여러분들이 그 이완, 그 편안함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아까 우리 열정도 두려움을 몰아내지만은 편안함도 두려움을 몰아내거든요. 그럼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지?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편안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편안함은 긴장을 푸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긴장이 풀리죠? 자 긴장되는 거하고 편안하는 것의 차이를 만드는 게 뭐예요? 자 긴장은 짧은 호흡, 편안함은 긴 호흡이죠. 호흡의 길이에 따라서 긴장이 될 수도 있고 편안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짧은 호흡은 교감신경계의 과민 반응이에요. 짧은 호흡은 교감신경계를 과민 반응하게 만들어. 그러면 우리 그 부신이라는 그 신체 조직에서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미 뭐 위장 소화기관이 경직되면서 뭐 이 신체 자체가 긴장 모드로 가죠. 그렇죠? 근데 호흡이 길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길어지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긴장 떨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면 이완 훈련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체면 이완 아시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분리와 연합의 법칙. 자, 마음속에 어떤 영상을 떠올릴 때 이제 어떤 것은 내가 아닌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것은 내가 몰입해가지고 막 그 주인공인 것처럼 그 트라우마, 그 충격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자, 어떤 감정이 살아나 있는 그런 기억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그러고 감정이 배제된 기억을 분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부정적인 것은 분리를 시켜서 감정을 배제를 시켜야 되고 긍정적인 것은 감정에 연합을 해서 감정을 좀 강하게 몰입을 시켜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긍정은 몰입하고 부정은 분리시킨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 스피치 하는 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이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을 잘하고 있는 그 미래의 영상 이런 건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좀 실패를 했거나 좀 창피했거나 안 좋은 기억 있죠? 이런 건 분리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기억은 느낌이 줄어들고 자 좋은 것은 느낌이 커지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한 쪽으로 가겠죠. 긍정적인 쪽으로 가죠. 이걸 제가 저한테 이제 NLP 체면 배우는 분들은 다 이걸 훈련을 하니까요. 그 마음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나 사랑의 법칙. 자, 나를 사랑할수록 두려움은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사랑할수록 두려움은 발붙일 자리가 없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은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완전히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남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사랑하지 말고
자, 밑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좀 숨기고 싶은 나만의 창피하고 부족한 이런 것도 사랑해 달라 이 말이죠. 가능할까요? 장점도 사랑하지만 단점도 사랑해라 말. 어? 성취한 일도 사랑하지만 실패한 것도 사랑하라 이 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사랑하지만 좀 숨기고 싶은 것도 사랑해라 이 말이죠. 자, 그 모든 걸 왜 사랑해야 되냐면은 그 모든 게 언제나 나의 모습이니까 그래요. 언제나 나의 모습. 자, 세상과 비교한다면 세상 속에 자,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비 오고 눈이 오는 날씨, 이게 언제나 날씨 맞습니까? 세상 날씨가 항상 맑아야 됩니까? 맑은 날씨만 되면 세상이 다 사막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비가 오다가 눈이 오다가 이렇게 돼야 정상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 완벽하게만 잘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계가 되겠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늘에 별이 빛나기를 원한다면 하늘이 어두운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별도 이쁘지만은 어두운 것도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 장점이 빛이 나는 것이고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내가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의 비결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외로웠기 때문에 인간관계 만남의 소중함을 안다 이 말. 그럼 나의 모든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고 나의 모든 모습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발표할 때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왜?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다 보여주더라도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나는 세상 속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럽다. 시작. 나는 지금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한다. 예,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말을 더 잘해야만 이걸 고쳐야만 사랑스럽다 이거 아니에요? 네. 고칠 필요 없어. 더 잘할 필요도 없어요. 더 잘하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 괜찮다 이 말.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워. 그걸 있는 그대로 온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 자신이고 또 사랑스러운 나 자신이고 사랑받아야 될 나 자신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는 온전히 나를 보여줬는데 앞으로 더 잘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예, 더 잘하게 됩니다. 더 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하려고 노력을 해서 잘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100%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스피치도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나중에 아마 명강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제가 그 봉숭아학당에 오행자 본부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왜 말을 잘하느냐면요. 제가 그분이 말을 할 때 한 번도 터치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마이크 작게 만들었어요. 제가 3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부천에 있을 때. 그분이 그럼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제가 들어보면 막 중구 난방에 처음에는 뭐 앞뒤 안 맞는 말도 많이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자체를 제가 문제시 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오행자 본부장의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그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정말 우리 환경수에서 사랑을 주었어. 근데 3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기분이 마이크 잡는데 신들린 듯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됐죠. 어디 가든지 자기가 마이크를 잡아야 돼. 이게 봉숭아학당에 가가지고 계속 마이크 잡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봉숭아학당에만 마이크 잡는 게 아니라 유튜브 방송에 요즘은 성창훈 총장보다 더 유명해져 버렸어. 이제 그런 어떤 그 오행자 본부장이 오늘의 우리 남궁호 선생님 아시죠? 네. 그런 성장의 비결은 뭐냐면은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런 환경에 들어와서 뭐 제가 또 키워드리고 우리 성창훈 총장님 키워드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했다. 이게 아주 큰 수고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계속 나와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주세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자 프로그래밍의 법칙 시작. 프로그래밍의 법칙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까는 것처럼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이 패턴 프로그램을 설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도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의식적으로 조금 몇 번 하다 그만둬 버리면은 그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일단 무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되면은 절대 과거로 돌아갈 일이 없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이 설정되기 이전에 멈추더란 이야기죠. 자, 그럼 프로그램이 설정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 몸이 기억을 하는 상태가 되었다. 내 몸이 기억을 하는 상태가 되어서 본능이 되고 충동이 되었다 이 말이야. 자,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막 열정이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술술 잘 나와.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앞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어색하고 조금 불편하고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느껴지면은 그 패턴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패턴이 어느 순간에 야, 너만 너무 이렇게 말을 내가 잘할까? 난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잘하는 패턴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아, 빨리 나 좀 안 시켜주나 이런 거 있죠. 내가 더 말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느낌들이 내 몸에서 본능 충동처럼 느껴질 수 있을 때 그게 하나의 이제 프로그래밍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사무국장님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일요일 여기 와 계셔야 돼요. 제가 사무국장님을 이렇게 키워드리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관성. 한번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 지금 저기 강의하는 거 보면 이제 뭐 처음 왔을 때 그 마음이 전혀 저는 제가 볼 때는 변함이 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 마음.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도 없었고 나태해지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이 자리에 있고 그러면서 또 항상 우리 선생님들을 섬기고 제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박수하고. 이게 사람은 자 이런 반복 속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반복의 힘인데 나쁜 것을 반복하면 나쁜 쪽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지만은 좋은 쪽의 패턴들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느 순간 내 몸이 그 좋은 쪽으로 패턴 프로그래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나도 모르게 앞에 나오면 말도 잘하게 되고 뭐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생각, 뭐 열정, 자신감, 감사 우리가 갖고 자는 게 있잖아요. 책 읽다 보면 아 너무 좋은 생각이네. 근데 나는 아니야 이런 거 많죠. 내 머리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 나는 그건 아닌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참 좋은 내용이야.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근데 그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야, 내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했을까? 내 느낌을 어떻게 이렇게 책으로 잘 정리를 했을까?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요. 자, 남의 뜻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말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책에 그대로 정리를 해놨다는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이 되고 패턴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쉽고 단순한 것을 지겹도록 반복합니다. 자, 쉽고 단순한 것을 쉽고 단순한 것을 지겹도록 반복한다. 지겹도록 정말 지겹도록 반복해야 돼. 지겹도록 반복을 하면 뭐든지 가능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이 센터 놓는 것을 지겹도록 한번 반복해 보는 거예요. 센터 놓는 거 지겹도록 반복하는 겁니다. 볼 수 있겠죠? 네. 우리 오늘 백은경 선생님은 강릉에서 오셨어요. 이제 강릉에 가족 한번 여행을 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사람은 강릉 갔으니까 오늘 한 주로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릉에 갔지만은 여기 오기 위해서 일찍 KTX를 타고 오셨대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게 이제 열정이고 이게 일관성이고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초석이 되는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근데 오늘 생각합니다. 안 하시면 후회할 뻔했어요. 너무 좋은 내용. 그렇죠. 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오늘 수업이 오늘 말씀이 네. 제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강의 잘한 게 맞네요. 오케이. 어쨌든 요거는 어떤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20년 이상 여기 이제 5천 명 이상을 제가 임상하고 훈련시키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터득된 것이지. 이거는 밖에 책을 읽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막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고요. 저를 만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네. 저는 솔직히 밥 먹는 거 외에 나머지를 전부 여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냥 책 읽고 제가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밑바닥에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뭐 지하철 스피치, 백화점 스피치, 뭐
빌딩 타기부터 해서 뭐 저는 사람들 속에서 실제 훈련을 통해서 이게 트레이닝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론은 맨 마지막에 접목을 했다니까요. 최면이나 NLP 요즘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얹은 거지.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제가 센터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아예 몸에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회복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아지는 걸 결과를 검증하고 제가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100% 아니 200% 무조건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같이 스피치 하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